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쎄한 느낌이 들었죠. 분명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의식도 뚜렷한데 몸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움직일 수 없는 거겠지 해서 그치지 않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니 검은 형체가 내 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이 형체의 머리카락 틈새로 보이는 눈이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려보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내 몸 위에 앉아 있는 그 존재에 숨이 턱 막히기만 했는데요. 가위에 눌리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위에 눌리는 걸까요? 기가 약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니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일까요? 혹시 귀신의 장난? 가위 눌림은 결국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극적인 공포의 순간입니다. 저는 사실 평생에 단 한 번 겪었지만 종종 조금만 피곤해도 덜컥 가위에 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 잠드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주 가위에 눌리시나요? 2010년 7월 스타 골든벨에 출연한 배우 김정난 씨는 평소에는 잠을 잘 자지만 종종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면 어김없이 가위에 시달렸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자주 눌렸는지 그때마다 찾아오는 이 아이 귀신이 있는데 얘와 친해질 정도였다고 말했죠. 그러다가 그녀 나름대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베개 밑에다가 칼을 두고 자면 눌리지 않는다, 또는 쿠킹 오일을 깔고 자면 수맥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설까지. 결국 그녀는 성경책을 옆에 두고 잠에 들면서 행여 가위에 눌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웠고요. 그때마다 귀신이 쫓겨가는 걸 느끼면서 한동안 가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언제까지나 통하는 건 아니었죠. 하루는 김정난 씨가 가위에 눌리는 걸 느끼는 순간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 귓가에서 그 주기도문을 따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분명 한 명이 작게 속삭였던 게 점점 여러 명의 목소리로 변해갔고 이내에 소리가 섞인 듯이 귓가를 막 파고드는 듯 들렸어요. 너무나 공포스러웠던 김정난 씨는 자신이 막 아는 욕을 다 하고 나서야 겨우 가위에서 풀려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의 가위 고백은 이게 다가 아니었죠. 같은 프로그램에 나왔던 은지원 씨의 경우는 어정쩡한 자세로 잠을 잤다가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엎드린 자세로 몸이 굳었는데 잠시 후에 어깨 너머로 느껴지는 어떤 존재가 자신을 향해서 허리를 90도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저쪽에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몸을 숙여서 인사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요. 그게 도저히 사람 같지가 않아서 너무 무서웠던 경험을 말했는데요. 그 당시 은지원 씨는 잠에서 분명 정신이 깬 듯 했지만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걸그룹 티아라 멤버 지연 씨 역시 종종 가위에 눌렸는데 그때마다 이 숙소의 거실 빨래 행거 위에 한 아이가 앉아서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는 모습이 보였다고 해요. 겨우 가위에 풀려나자마자 동료 멤버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는데 동료 소연 씨 역시도 같은 위치에서 한 아저씨를 봤다고 말했죠. 한 집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가위에 눌릴 때마다 같은 장소에서 귀신을 목격한다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국 티아라는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눈으로 목격하고 어떤 이들은 소리로 듣기도 하죠. 그렇다면 혹시 이들이 정말 귀신을 본 건 아닐까요? 무속에서는 연예인과 영매는 비슷한 체질을 가졌다고 주장해요. 감정이 예민하고 섬세해서 끼를 가진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영적 주파수가 더 발달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의 신호를 잘 잡아내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개인 가위 경험담보다는 연예인의 이야기가 워낙 쉽게 잘 퍼지기 때문에
뭐 연예인들이 좀 섬세하고 민감해서 유독 가위에 눌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근영 박사는 이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워낙 일반 사람보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또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잠도 부족하고 그래서 가위에 눌리는 일이 자주 있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일반인도 회사나 이런 곳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면 충분히 가위 눌림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성립할 텐데요. 가위 눌림의 의학적 명칭은 수면마비입니다. 수면마비는 흔히 꿈을 꾸는 이 수면 렘슬립 상태에서 빠져들기 직전이나 직후에 온몸이 근육이 굳어지면서 급격하게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수면마비 상태에 빠진 사람은 정신만 깨어있을 뿐 신체는 뇌와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전문가들은 내가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환각이나 환청을 겪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근육마비는 보통 몇 초에서 몇 분 이내에 회복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을 알아보면 사람의 수면은 non-REM 슬립과 이후에 꿈을 꾸는 REM 슬립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REM과 non-슬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가며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근육도 마비되었다가 풀렸다가 마비됐다 풀렸다 하는 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간혹 좀 더 깊은 수면인 REM 상태에서 나의 의식만 깨어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REM 상태일 때는 그 숨을 쉬는데 필요한 몇몇 근육과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제외하고는 근육의 긴장이 거의 0에 가까운 일종의 마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뇌는 깨어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과거의 괴로운 경험이나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떠올려지고 환청을 듣기도 합니다. 즉, 의학적으로는 수면마비는 수면 장애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신체에서 잠시 그 수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오류를 일으킨 정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영 교수는 수면마비가 불규칙한 수면 습관, 수면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시각적으로 어떤 강한 자극을 받는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가위에 눌리는 일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즘 현대인들만 경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 과거 조선시대에도 과거 눌림에 대한 기록이 존재해요. 또 역사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듯 했는데요.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잠들었을 때는 혼백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 틈을 타서 귀사가 침입을 해서 정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가위 눌림을 정의 내렸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이 동의보감에서는 그 증상과 약제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여관이나 사람이 잘 살지 않는 집의 냉방에서 자다가 헛것에 홀려서 생기는 증상이다. 껄껄 웃는 소리가 들리고 곁에 사람이 큰 소리로 불러도 깨어나지 못한다. 이게 가위에 눌리는 거다. 그런데 빠르게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사향, 서각, 영양각, 소합향, 호랑이 머리뼈로 안정을 취할 수 있다. 불을 비추거나 앞에서 갑자기 부르면 그는 죽을 수도 있다. 이때는 오직 그 사람의 발 뒤꿈치나 엄지발가락, 발톱 근처를 아프게 깨물어주면 깨어날 수 있다.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동의보감에서 가위를 해결하는 방법과 깨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가위에 눌리고 있다는 걸 과연 옆에 있는 이가 때맞춰서 알 수 있을까요? 서양에서는 가위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고 봤더니 오래전 유럽인들은 가위 눌림이 악마나 영혼의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하죠. 귀신이 우리의 정신을 흐트려 놓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니까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임상심리학자 브라이언 샤플스 박사는 수면 마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는 가위 눌림이 그저 잠의 과정 중 하나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때 왜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지는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브라이언 박사의 임상실험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매튜 벅스터.
아주 오랫동안 가위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특히나 가위에 이 사람이 눌리면 혼자 막 움직이게 되는 리본에 몸이 묶여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계인같이 생긴 사람이 방에 들어왔고 그를 공중에 띄워서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이 가위 현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는 자신이 납치를 당한다는 생각, 그 공포에 시달렸는데요. 자, 여기서 매튜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보는 그 머리 푼 귀신이 아닌 외계인을 보게 된 걸까요? 한국에서는 여러분은 가위에 눌렸을 때 어떤 형체를 보세요? 보통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 무서웠다는 존재를 보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계인의 존재에 더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런 외계인이 가위에 등장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이건 정말 귀신이라기보단 내가 문화적으로 보고 들은 것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공포의 대상은 아닐까요? 실제로 브라이언 박사가 매튜를 실험했을 때 진짜 외계인이 그를 방 밖으로 데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위 눌림은 지구상의 약 8%의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경험이 너무도 무서울 수 있겠지만 과학자들은 전혀 그럴 게 아니라고 당부하죠. 깊은 수면에 빠진 렘 상태에서는 원래 깨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그때 마침 의식이 깨어나고 근육은 꿈을 꿀 때처럼 정지해 있는 그 수면 마비 상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당신의 정신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꿈의 이미지가 겹쳐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현실로 착각되는 꿈에서 환각과 환청을 보는 거라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가위를 자주 눌리던 분이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과학적인 해석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 경우에는 분명 그거 꿈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실 것 같은데요. 더 이상 가위 눌림이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면 이제 가위를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규칙적인 시간에 수면을 하는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겁니다. 운동이나 여러 가지 수다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위 눌림을 매일 밤 겪으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공포스러운 귀신의 존재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요. 부정하지만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분명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